네, 계란 맞고 버스 갇힌 사드 이렇게 제목을 뽑아봤는데요. 오늘 황교안 총리, 그다음에 한민구 국방장관, 성주 국민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성주로 직접 내려갔습니다. 그렇지만 대한민국 무법 상태에 빠졌는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부장차장 설명해 주십시오. 네, 이 경북도청에서 제공한 20인승 미니버스를 타고 황교안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 김관영 경북도지사 등이 그 경북 성주를 찾아갔는데요. 네, 지금 격렬하게 저항하고 있는 분들이 바로 성주 국민들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총리와 뭐 장관 일행이 그 사드 배치 이제 불가피성을 좀 설득하고 그 주민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내려갔는데 주민들이 아주 이렇게 저렇게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물병을 던지기도 하고 계란을 던지면서 이 접근 자체를 차단을 했습니다. 네, 오전 11시 반에 도착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이후에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대치 상태에서 감금 상태까지 갔었다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그 상황을 좀 소개해 주십시오. 네, 그러니까 오전에 그 성주에 내려갔는데요. 이제 미니버스를 타고 내려갔는데 미니버스에서 이렇게 나올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아, 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나오면은 뭐 지금 아침에 이제 잠깐 나와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데 지금 뭐 계란을 던지고 또 물병을 던지고 또 이렇게 트랙터가 이렇게 길을 가로막고 서가지고 그러니까 주민들에게 이제 성주 국민들이 농기구를 동원해서 황교안 총리의 차를 지금 막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지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행 자체를 지금 접근을 차단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기에서 나와서 어떤 뭐 주민들 접촉하는 것 자체가 아주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11시 30분부터는요, 이렇게 미니버스로 이제 피신을 했는데, 미니버스에서 그 오후 6시 가까이까지, 그러니까 조금 전까지 계속 그 감금 상태에 있었고요. 황교안 총리는 방금 들어온 속보에 의하면 미니버스에서 빠져나와서 다른 곳으로 이렇게 이동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황교안 총리, 그 다음에 한민구 국방장관 상당히 곤욕을 많이 치렀는데요. 오늘 아침에 있었던 계란 세례, 물 세례 받는 장면 한번 직접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의 안전에 문제가 있다면 정부가 이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 않겠습니다. 안전에 우리 있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저희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사드는 여러분들의 안전과 관계가 없도록 안전하게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최적의 군사적 효용성을 확보할 수 있는 지역이 성주 지역이었습니다. 여러분이 걱정하시는 사드의 전자파나 기타 문제는 주민의 건강과 안전에 전혀 우회하지 않음을 저희들이 과학적으로 입증하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야기 좀 들어줍시다. 무슨 얘기하는지 한번 들어줍시다. 조금만 더 해주십시오. 거셌고요. 네, 방금 사드가 절대 전자파가 위험하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주민들이 굉장히 격렬하게 반응하는 모습 보이는데요.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전자파에 대한 그 위협이 정부 말을 지금 이제 신뢰를 안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박 대통령이 어제 그 이제 출국 전에 이 정쟁이면 그 나라가 있을 수 없다. 어떻게 보면 이제 정쟁을 하지 말라라는 그런 얘기를 했죠. 우회적인 얘기를 했지만 이제 지역민이 느낄 때는 아직도 불안한데 이걸 정쟁하는 것으로 좀 잘못 오인하고 있는 거 아니냐. 정부가 너무 안일하게 판단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그 감정의 그 도화선을 좀 건든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설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이슈가 안보 이슈 아닙니까? 안보에는 여야가 있을 수 없고 뿐만 아니라 경북 성주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이 강력한 지지가 있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진정성을 가지고 박 대통령이 설득을 했다라면 충분히 가능한 지역이었는데 이제 좀 감정에 좀 불을 이끼얹는 꼴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김정호 시장님. 그런 지적을 받기 때문에 좀 진정성을 가지고 설득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없는 상태에서 가장 높은 사람인 총리가 내려가서 설득하러 내려갔는데 일단은 뭐 대화가 안 되고 물병을 던지고 계란을 던져서 말하기 싫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이 사드가 전혀 여러분 국민들한테 건강에 이상이 없다. 과학적으로 입증해 드리겠다라고 해도 이제 막무가내로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분들이 처음에는 뭐 설명이 부족했다. 갑자기 결정했다라는 거 가지고 이제 시비를 걸었는데 이제 와서는 설명하겠다니까 안 듣겠다고 현재 이렇게 굉장히 폭력적으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뭐랄까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아직 갈 길이 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성한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성주가 제 고향인데요. 아, 그렇습니까? 예. 지금 배치되는 성산로, 네네. 거기가 저희 본관을 쓰고 있는 아, 데입니다. 그렇군요. 양반의 고장, 선배 고장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좀 양반입니다. 네네. 근데 지금 일부에서는 이게 소통이 부족했다. 아, 네. 이 배치하기 전에 소통을 갖다 안 하고 이렇게 미리미리 갑작스럽게 설득을 한게 좀 잘못됐다고 좋았겠다, 이렇게 하는데 얘기하죠. 예. 지금 저런 모습을 보면 우리 김정봉 그 의원 말씀하신 대로 네네. 과연 그 배치하기 전에 소통을 했을 때 네. 설득을 하러 갔을 때 그게 통했을까? 그게 먹혔을까? 아예 배치조차도 발표도 못했을 것 같아요. 아, 그랬을 것 같군요. 그리고 지금 하는 모습을 보면요. 이거는 이제 사드 문제는 네네. 어떤 그 합리적인 소통과 토론의 문제가 아니고 과학적인 게 문제가 아니고 네네. 거의 종교 문제가 된 것 같아요. 종교적 사드를 문제, 배치하면은 네. 전자파가 나오고 네. 전자파가 나오면 그 전자파가 뭐 사람에게 직접 닿든 어떻든 사람에게 무조건 나쁘다. 무조건 우리 나쁘다. 광우병 예. 사태 터졌을 때 미국 소고기 먹으면 무조건 머리에 구멍이 둥둥 뚫리고 죽는다는 그 괴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것도 사실 나중에 보면 종교 문제예요, 그거는. 아하. 그렇게 믿어버리는 겁니다. 네. 누가 합리적 설명하고 과학적 설명해도 아무도 안 믿는 겁니다. 아. 지금 사드 문제도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게 네네. 지금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이정훈 의원도 한마디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저 장면 보고 어떤 느낌 들었습니까? 제가 보는 관점은 그렇습니다. 이게 통진당을 현 정부 초기에 해산시켰죠. 네네. 그때부터 시작된 싸움이 이제 본격화되는 거고. 황교안 총리가 바로 법무부 장관으로 통진당 해산의 바로 주역이었죠. 뭐 그분이 주역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남재준 국정원장이 네네. 주역이라고 보는데 그때 이제 어떤 우리 사회의 특정 좌파 세력에 대해서 상당한 스트레스를 가해서 그 사람들이 떨어져 나오면서 여러 가지 사회 분란이 있을 때마다 앞장서서 싸워온 게 사실입니다. 성주에 계신 분들이 되게 연로하시고 저렇게 격렬하게 운동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저 이제 강정마을 사태가 하나의 학습 효과가 된 거가 있고 네네. 이런 것들이 어떤 대한민국이 하는 거를 좀 방해하고 싶은 사람들이 강력하게 의사를 표현하는데 일부 성주 주민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도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네.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저기 가신 분들이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대한민국 두 번째, 세 번째 군 통수권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전쟁을 하게 되면 저보다 더한 사태를 하니까요. 의연하게 한번 대처해 보십시오. 저는 네. 총리나 특히 한민구 장관님 얼마나 이 육군 대장까지 지내셨고 하니까 의연히 한번 대처하시면서 뭐가 날라와도 다 맞으면서 한번 해보십시오. 이런 자, 사태, 네네. 과거 일로 상금이 대통령 선거하던 몇 년이죠? 92년, 예. 88년, 87년인가? 87년 그때도 되던 저보다 거죠. 더한 거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네네. 저는 대한민국이 저거 당장 망하지도 않을 거고 수많은 국민들이 저걸 보면서 스스로 판단을 할 겁니다.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어쨌든 총리가 가서 물병새를 맞고 계란을 맞았는데 한 번에 어떻게 한 술에 배부를 수 없을 상황일 수도 있는데요. 어떻게 한 번에 실패하면 또 가고 또 가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김정훈 시장님. 네. 네, 지금 이 성주 자체는 네네. 농민운동이 그렇게 심한 데는 아니랍니다. 아, 근데 그 그렇습니까? 근처에 그 의성이나 이런 데가 의성, 네. 카톨릭 농민회가 거기서 발상을 했고 네네. 가장 그 농민운동이 활발한 지역이고 하니까 네네. 아마 저기 모인 분들 많은 분들이 네. 경북 지역에서 네. 농민운동을 하면서 극렬한 운동을 했던 분들이 현재 집결한 거 아닌가. 3천 명이 모였다고 돼 있는데 모두가 다 성주 국민들은 아닐 것이다. 그런 말씀하시는 네, 거군요. 성주는요. 네네. 저희가 조선 때로 말하면 경상우도의 본영입니다. 경상우도의 본영이다. 낙동강을 중심으로 낙동강 네. 이 동쪽은 좌도, 이쪽은 우도였는데 성주가 중심이고요. 성주 사람들이 당시 임진왜란 때 주로 합천에서 많이 나오긴 했지만 남명 조식 선생들의 영향을 받아서 애국심이 굉장히 강하고 네네. 찬선비, 뭐 조선의 의병이 거의 남명 조식 산하에서 나왔다고 할 정도인데 애국심이 강한 동네입니다. 네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이 지금 어떤 살기 위해서 사드를 배치하는데 과연 성주 국민들의 성향이 저럴까 저는 네. 의문을 가집니다. 따라서 저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대한민국을 끌고 나가는 지도자들이 의연하게 네. 2번, 3번, 4번, 5번 설사 나중에 잘못되는 일 있더라도 갔을 때 진정성이 통할 수 있는 거지 한 번 가갖고 저렇게 험한 꼴 나겠다고 물러서면은 네. 저는 뭐 60만 대군을 지휘할 수 있는 장수감이 아니라고 보겠습니다. 맞겠습니다. 자, 흥미로운 여론조사 결과가 하나 나왔는데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과연 사드를 배치하면 어떻게 찬성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결과가 나왔는데 구장차장 설명해 주시죠. 네. 이 사드 배치에 대해서 네. 수용 의향이 있다라는 네네. 응답이 46%로 나왔고요. 네네. 수용하지 못하겠다. 우리 지역에 와서는 안 된다라고 이 반대하는 입장이 39%였습니다. 네, 거의 과반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수용 의향이 있다. 네.
수용 의향이 없다에 오차범위 밖에서 어쨌든 네, 찬성자가 근소한 표차지만 오차 범위를 좀 벗어났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이 조사는 전국을 상대로 한 조사입니다. 아, 전국이군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뭐 지금 사드 배치 후보지로 결정된 이 경북 성주가 아니고 네. 전국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좀 이렇게 우리 지역이 아니니까 조금 좀 더 너그럽게 얘기했을 수도 여유롭게 생각하신 분들이 응답했을 가능성이 높고요. 만약에 성주에다가 지금 여론조사를 한다라면 이런 결과가 나오기가 좀 쉽지가 않겠죠. 아, 그렇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 이 여론조사 조금 적게 나온 거라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과하게 반영이 된 거라고 봐야 될까요? 그래도 네네. 종편에서 그리고 이제 각 언론을 통해서 네네. 사드 레이더가 그렇게 인체에 위험하지 않다라는 것을 설득하는 결과라 저 보는데요. 그래서 저 정도면은 네네. 그래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더 높았으면 좋겠지만 찬성하는 쪽이 그러나 저 정도면 그래도 네네. 상당히 그래도 현재 청주 국민들보다는 훨씬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어저께 두 군데, 우리 국방부에서 두 군데의 어떤 레이더 기지를 지금 공개되는 장면이 황교안 총리가 퇴장하는 장면입니다. 엄청난 또 물세례가 쏟아지는 장면이 보여지는데 일단 아까 버스 안에서 황교안 총리와 성주 국민들 서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결렬된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십니까, 지금? 뭐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뭐 넘버 2라고 할 수 있는 현재는 총리가 박근혜 대통령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실질적으로 대통령이 나라를 직무대행까지 할수 있는 직무대행이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런데 이제 이 국민들과 이제 대화를 못하고 저렇게 이제 쫓기듯이 가는 모습이 네. 글쎄요, 대한민국이 처한 어떻게 보면 혼란스러운 모습의 좀 단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정훈 의원님. 어젠가요? 그저께 일본 자위대 행사가 있었는데 네네. 거기에 참가하는 우리 한국군 대표들을 막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를 서울시내 한복판에서 벌어진 행사였는데 우리 군이 참석을 했었죠. 그걸 막는 사람도 있었다. 있었죠. 어떻게 네, 어떤 거였습니까? 저는요, 일본 자위대가 싫겠죠. 네네. 그렇게 싫은 걸로 따지면 대한민국이 통일 일보직전으로 갔던 6.25 전쟁 때 항미 원조를 이유로 참전했던 중국의 인민해방군 창건일 행사 때는 똑같이 어느 호텔에서 합니다. 그때는 네네. 왜 가만히 있습니까? 제가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네네. 저게 다 선택된 행동이라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런 행동들이 있을 때는 그냥 전 당당하게 대해야 되고 저렇게 해서 이렇게 망신을 줘가지고 어떤 여론을 이끌고 어느 세력을 꺾으려고 하는 건데 계속 담대하게 나가야 됩니다. 우산을 벗고 저 세례를 다 맞았으면 어땠을까요? 뭐 맞아도 좋습니다. 네. 뭐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총리가 어디 뭐 계란에 뭐 옷이 묻고 뭐가 하더라도 그런 모습 그대로 노출하시고 내일도 가시고 모레도 가시고 네. 지난번 세월호 때 우리 해양부 장관 이주영 장관이 네, 이주영 수영장에서 장관이, 했지 않습니까? 네. 결국은 그분이 진정성을 통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국민을 설득하는 게 항상 국민을 위해서 통치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런 것도 당해 보셔야 됩니다. 네, 저런 경우에 경찰이나 어떤 경찰력이 저 시위대들이 어떤 우리 총리를 향해서 저런 과격한 시위를 펼치고 있는 상황인데 저런 것들 제압할 수 있는 상황은 안 됩니까? 이제 저 사람들도 망설이겠죠. 네네. 옛날에 과거 부안 사태라든지 또는 네. 뭐 강정마을 가보면은 그 지역 경찰들이 처음에 어정쩡합니다. 네네. 자기 지역에 고향 사랑하는 것도 있고 사드에 반대하는 마음도 있고 하다가 자꾸 저런 걸 보면서 이렇게 이제 배워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경찰이 충분히 안 도와주고 뭐 이런 섭섭함도 있겠지만 벌써 경북 도경청장은 뭐 다쳤다고 보도가 나왔지 않습니까? 네네. 이미 물병이 맞아서 상당히 소신 있게 하시는 김관영 지사도 나오셨는데 김관영 저 지사께서는요. 모든 지역이 다 싫어하는 원자력을 갖고 와서 경북도를 잘 살아보겠다고 원자력 클러스터를 주장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쪽 지역에도 상당히 리더들이 의식이 있기 때문에 저거 반복해서 가면은 설득이 될 거고 움직이지 않고 있는 다수가 아마 서서히 움직일 거라고 봅니다. 네, 성주와 고향의 여성한 변호사님. 네, 말씀하시죠. 법조인이기 때문에 네네. 이런 걸 볼 때마다 좀 서글픔을 느낍니다. 네, 어떤 서글픔입니까? 왜냐하면 저게 결국 물리력으로 모든 걸 해결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네네. 본래 이제 물론 성주 국민들의 분노는 이해하지만 분노가 클수록 냉정하고 네네. 그 냉정한 끝에 법으로 뭘 해결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저기 사드 배치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한다든가 물론 그분들 생각해봤자 소용이 없다 네. 이런 생각을 하겠지만 그렇더라도 법으로 좀 해보겠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무조건 저게 사실 엄격히 말하면 공무집행 방해거든요. 네. 그것도 특수 공무집행 방해입니다. 다수가 있기 때문에 경찰이 지금 우리 저번에 왜 민주노총 사무총장 조계사로 가고 했을 때 법 집행 안 해가지고 비난도 네네. 많이 받고 결국은 그게 장기간 돼가지고 국정 혼란도 왔는데
우리가 이런 면에 있어서 이거 엄격히 지금 범법 현장을 그대로 보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분들의 네. 주장이 옳고 그르고는 나중에 법원이나 인데서 판단받는 거지. 지금 계랄 던지고 물병 던진 사람들은 자신들의 주장이 옳다고 주장한 거거든요. 네네. 그건 자신들의 주장일 뿐입니다. 정부의 주장 다르고 그러면 제3자인 법원이 판단하는 건데 이렇게 범법이 횡행하는 현장에서 경찰이 그게 무서워. 정무적 판단이죠. 이걸 건드리면 지금 불난집에 기름 붓는 꼴이다 해가지고 안 건드리고 있는데 네. 저는 오히려 이런 게 앞으로 우리나라가 계속 이런 일이 앞으로 계속 발생할 거 아닙니까? 네네. 무슨 사드 문제라든가 원자력 문제라든가 발생할 때마다 이런 그 강정마을 문제라든가 계속적으로 공권력이 무기력하게 물러나 있는 모습 그게 이런 모습을 계속 더 키운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김정훈 실장님. 네. 네, 지금 현재 저기에서 시위를 하고 네네. 계란을 던지고 물병을 던지는 사람들이 성주 국민이 아닐 뿐더러 네. 양반들이 직업적인 혁명 수사들입니다. 아, 그렇군요. 우리 과거에 뭐 세월호 사건이든가 광우병 사건 때 극렬치해가지고 경찰을 병력을 막 죽이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네네. 그 양반들을 체포를 해보니까 대부분 다 국가보안법 위반자들이었습니다. 네. 뭐 실형을 살거나 아니면 뭐 집행정지를 했던 사람들인데 네. 현재 저기 속에서 이제 극렬을 행동하는 사람들을 TV 카메라로 잘 잡아놨다가 나중에 때가 되면 전부 다 체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아까 하던 얘기 좀 더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군이 명명백백한 어떤 실험 결과를 내놨습니다. 이 실험 결과를 한번 설명해 주시고 이걸 왜 믿지 않는 사람들의 어떤 생각, 어떤 건지 한번 저희가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린파인 레이더 같은 경우는 안전거리를 300m를 두고 있습니다. 네네. 그 안쪽에 들어가서 체크를 한 거죠. 네네. 밑에 보시면 쭉 있는데 저도 뭐 저걸 숫자만 알고 어떻게 저 단위를 읽는지 모르겠는데 6 이하가 돼야 되는데 30m까지 들어가도 0.08이 나왔다. 안전 사람 가도 되는 수치다. 근데 이제 오래 있으면 좋지가 않겠죠. 네네. 그래서 300m를 이격거리로 뒀는데 지금 사드는 저거보다 짧은 100m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린파인 레이더는 누차 말씀드렸지만 오늘 중부지방 어느 지역에서 지금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 공군 병사들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지나가는 새가 저 앞으로 수없이 지나가고 있을 겁니다. 아직 통닭이 됐다는 소식을 못 들었는데 너무 지금 예민하게 반응하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인체 유해 기준이 10W, 제곱미터당 10W 또는 제곱미터당 6W 정도인데 그에 비해서 기준치 대비 0.33%, 최대로 쳐도 5%밖에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인체에는 유해하지 않다는 그런 측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방금 전에 저희들이 했던 그 영상에 있어서요, 그 체증 작업 벌이는 부분, 그 부분은 어쨌든 경찰력이 그 부분이 어떤 불법 시위인지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판단이 내려질 경우에 그 체증 작업을 통해서 어떤 범법자를 찾아내는 것, 그건 그 이후의 일이란 그런 생각이 한번 들어갑니다. 불법 시위가 문제가 아니고요. 네네. 물병하고 계란 던지고 해서 지금 황교안 네네. 총리의 공무 집행을 방해했다는 거죠. 아, 예. 그 부분은 충분히 위법 소지가 있다 이런 당연히 말씀이지만 위법이죠. 아직은 판단은 내려지지 않은 거로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런가 하면 또 사드와 관련된 굉장한 괴담들이 또 지금 많이 인터넷에 돌아다니고 있는데요. 자, 이 괴담들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어떤 건지. 네. 그 맨 위에 있는 괴담은요. 네네. 이 사드를 배치하는 것이 미군을 위해서 국민의 생명을 지금 담보를 하고 있다. 뭐 굉장히 제목 자체가 자극적인데요. 네네. 그리고 사드 레이더는 치명적인 전자파가 발생한다라고 하면서 이 거리에 따라서 얼마나 위험한지를 표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런데 방금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사드 레이더는 그렇게 치명적이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저 그림만 보면 뭐 5.5km까지 그 영향이 미칠 수 있겠구나. 근데 이제 잘못된 그 선입견을 좀 심어줄 수 있는 거죠. 네네. 그리고 두 번째 왼쪽 그 아래 왼쪽 사진을 보면 이 사드를 배치하게 되면 레이더가 이 성주읍을 정면으로 그렇군요. 10시에서 11시 방향을 이렇게 겨냥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저 방향은 서쪽 방향이기 때문에 이 북한에서 날아오는 그 미사일을 막기 위해서는 이렇게 북쪽으로 레이더가 배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 레이더의 방향 자체도 좀 잘못 이거 잘못 그린 거라 이건 분명히 괴담이다 이런 말씀. 그렇습니다. 세 번째 그림은 이제 성주하면 뭐 가장 유명한 농산물이 참외인데 이 참외 반절 그 뭐 폭탄 반절 이렇게 해서 핵잠수함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 사드가 배치가 되면 성주에 이 북한의 공격이 올 수가 있다. 그래서 농사를 짓는 땅이 이 폐허가 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뭐 굉장히 자극적으로 이 뭐 괴담을 좀 유포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런 괴담은 반드시 뿌리를 뽑아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훈 실장님. 시청자분들이 봤던 지금 그림 세 개는 제가 볼 때는 현재
평양시 유경동에 있는 네네. 행정부 본부에서 저 그림을 그렸다는 생각이 되거든요. 아, 예. 그래가지고 현재 우리 국내 국내 그 종북 사이트를 통해 가지고 우리 국내에다 전파한 것 같은데 정말로 거기에 놀아나면 곤란하겠죠. 이건 저번 어떤 북한의 통전부에서 좀 만들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이정훈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자, 이제 사람들이요. 우리가 일본하고 축구 시합할 때 보면은요. 네네. 객관적으로 안 보잖아요. 우리 그렇죠. 선수가 좀 못해도 와 그러고 일본 선수가 좀 잘했는데 반칙이라고 고함 지르고 하잖아요. 네네. 저는 기자로서 제가 객관성을 약간 놓칠 때가 축구 시합할 때입니다. 일본하고. 그때는 저도 한 편을 들고 우리 편에서 흥분하는데 네네. 그다음에 우리 국내로 문제 오게 되면 가급적 주관을 배제하고 객관으로 보고 싶어 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보통 국민들은 자기가 믿고 싶은 걸 믿습니다. 그렇죠. 네. 처음엔 그게 인간의 속성이에요. 그러다가 네네. 조금 지나면서 아니구나 하고 깨닫는 거니까 지금 저런 괴담이 누군가가 돌리겠죠. 우리를 싫어하는 사람이 돌릴 거고 육도 삼약을 봤다면은 우리를 흔들고 싶어하는 세력은 분명히 우리를 분열시키는 모략을 할 겁니다. 그게 어떤 공작의 시작이고 어떤 적을 상대하는 처음이니까 네네. 그런 거를 다 보여주면서 그 다음에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알 거고 요거를 그대로 모아놨다가 저걸 했다는 저 세력한테 그대로 곱하기 열을 해서 퍼부어야 됩니다. 네. 저는 조금 이번 그 사드 사태를 보면서요. 사드 결정도 그렇고 또 후보 지역을 결정하는 과정이 굉장히 이 짧은 기간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에게 설득하거나 설명할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네네. 지금 이제 감정적인 반발감이 일어날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감정적으로 격해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자꾸 이성적으로 안전합니다, 뭐 괜찮습니다, 또 거기가 최적지입니다 이렇게 이성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네. 감정과 이성이 만나면 감정이 앞서는 것이 다시 에스컬레이트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네네. 오히려 약간 냉각기를 가지고 지금 정부도 사실은 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드 배치가 그렇게 중요한 문제였다면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어야 되는데 네네. 이제 그런 노력 없이 결정했으니 이제 좀 따라주십시오. 미안합니다.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조금 이 소통의 그 원칙에 비춰봤을 때 좀 잘못된 접근 아니었나. 지금 한미 그런 생각이 간하고 듭니다. 우리 안보 문제를 돌아가는 게 상당히 급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대통령 신년사 다시 한번 보십시오. 대통령 신년사요. 굉장히 남북관계 좋은 걸로 예측하고 나갔습니다. 그렇죠. 또 기대감을 나타냈죠. 있었죠. 근데 그것이 바로 무너진 게 1월 6일인가요? 북한 핵실험하면서 제가 알기로는 그 북한 핵실험 직후에 대통령이 굉장히 화를 냈고요. 이것도 모르는 국정원하고 국방부하고 엄청 깨진 걸로 압니다. 그리고 나서도 이제 그 개성공단 바로 철수를 안 하다가 북한이 미사일을 쏘고 할 때쯤에 이제 막 철수를 하면서 들어가는데 그래도 좀 박 대통령이 좀 북한에 미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난번 6차 무수단 발사 있었죠. 네네. 대기권 재돌입하는 거. 뭐 그 순간에 하고 더 확실하게 깨달으신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거 굉장히 다급했고 지금까지 낙관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걸 하면서 좀 변한 건 있습니다. 근데 결국 그게 다 뭔가 하면은 내가 원하는 쪽으로 생각을 몰고 가다가 아차한 거거든요. 네네. 차를 약간 들면 저렇게 저걸 지금 저 총리를 욕보이고 하시는 분들도 네네. 진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하고 아시게 될 겁니다. 굉장히 지금 사태는 남북 관계는 지금 아시아 문제는 매우 다급한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출국한 박근혜 대통령은 18일 날 돌아옵니다. 그동안 황교안 총리가 이 나라를 이끌어가야 됩니다. 어떤 지도력 반드시 보여줄 것 같습니다.